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은 무서운 겁니다. 1억 모을 자신은 있지만 1억 갚을 자신은 없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1억을 모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1억을 갚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1억 이상 자산,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제가 봤을 때 20% 정도 되는데, 그러면 1억의 빚이 있는데, 그러니까 억 단위 이상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은 사람은 20%보다는 적지 않을까요? 저는 한 10%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는 못 갚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일반 사람이, 일반 서민이 억대 빚이 있으면 그냥 대부분 못 갚는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시면 이제 그 변호사분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웬만한 사람이 1억 못 갚는다고. 못 갚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억대 채무자, 다중 채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뭐 연끌하신 분들, 연끌하신 분들이야 뭐 집을 팔면 되니까 뭐 그때 그분들도 가장 큰 문제지. 그냥 1, 2억 연끌한 게 아니잖아. 뭐 4, 5억, 뭐 6, 7억이 넘어가니까. 제가 자영업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영업 망하면 억대 빚 생깁니다. 자영업 해가지고 망하면. 자영업 문제가 뭐냐면 이제 창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막상 망하고 처분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손 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런 폐업하는 것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폐업하는 것도 망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폐업을 하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모두 폐업할 때 재활용품 업체 부르거든요. 그럼 그분도 인건비 줘야 돼요. 인건비 줘야 됩니다. 공짜로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막상 팔아도 얼마 안 됩니다. 푼돈이에요, 푼돈. 안 가져가려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재활용품 업체 가보면 워낙에 폐업 많이 해가지고 잔뜩 쌓여있어요, 여러분. 직기류 같은 거. 막상 팔면 똥값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가게에 이제 원상복구 시켜야 되거든요. 건물주가 니들이 인테리어 했으니까 가게 올해로 돌려놔라.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업자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돈 많이 깨지는 거야. 돈 있어야 돼요, 폐업하는 것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장사하면 대출 받은 거 플러스 뭐 이거 폐업하면서 이제 뭐 정리한 거, 그 돈까지 다 해가지고 아마 서울 이런 데는 억 단위 넘을 거예요, 여러분. 억 단위. 서울은 동네 카페 같은 것도 억 단위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억 빚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과연 1억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이게. 특히나 혼자 사는 분들보다 가정 있는 분들이 더 갚기 힘들어요. 가정 있는 분들이. 요새는 철거업자들이 오히려 호황이더라고요. 뭐 폐업하는 데가 많으니까. 철거를 많이 한다는 거는 누가 망해가지고 그 가게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분도 필요한 사람이니까. 합법적 일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빚 갚기 유리해요. 왜냐? 책임진 식구가 없잖아요. 나만 적게 쓰면 일한 거 다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 있는 분들은 더 갚기 힘들어요. 왜냐? 자식한테 나가는 돈. 그리고 이제 가정 있는 분들도 또 집 대출도 있어요. 집.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게. 근데 가정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억대의 빚을 갚으신 사람들 거의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빚 갚는 게 힘들거든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었으면 모여야 되는데 모으기는커녕 다 빚 갚는 데 들어가요.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훨씬 더 세잖아요. 훨씬 더 세거든요. 거기다가 일반 사람이 억대의 빚이 졌으면 이거는 이제 한 군데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중 채무, 1금융권, 2금융권, 뭐 카드론 다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억대 채무 가지신 분들 보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1금융권 A은행 뭐 5천만원, B은행 2금융권 3천만원, 아니면 카드론 3천만원 이렇게 다 있어요. 골고루. 금리가 다 달라. 당연히 카드론이 제일 세죠. 신용카드니까. 거기서 매달 나가는 갚아야죠. 원금이자. 그래서 나는 월급 들어오지만 월급 구경도 못하고
딱 생활하는데 필요한 뭐 최소 자금 그것만 놔두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 놔두고 내가 열심히 쇠가빠지 일했는데 난 돈 구경도 못하고 단도 몇 분간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빚을 갚으려면 애매하게 일해가지고 안 돼. 거의 뭐 하루 왼종일 해야 돼요. 하루 왼종일. 힘든 일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 주말에 일해야 돼. 그 택배 상하차나 이제 쿠팡 가보면 빚 갚으려고 오신 분들 많거든요. 자영업 이제 좀 폐업해가지고 자영업 그만두고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쿠팡 가가지고 돈 번다 말이야. 쿠팡이 임금이 짜요. 해보시면 아시겠죠. 노동강도에 비해서. 그 받는 적도 그냥 빚 갚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 쓰는 맛도 모르고 뭐 돈 모으는 맛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생활을 정말 오래 해야 돼. 그걸 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내 인생은 뭔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빚 갚기 전까지는 뭐 아무 일 없다. 우선 빚부터 갚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빚 갚기 전까지 아무 희망이 없어. 사람같이 사는 거 포기해야 돼. 그거 포기하고 살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빚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서민들은. 근데 서민들이 빚이 많아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못 갚는 사람 생기겠지. 못 갚으면 어떻게 돼? 뭐 개인 파산하겠지. 회생하거나. 근데 회생도 요즘에 잘 안 해준다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빚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빠지는 거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왜냐 앞으로 빚 때문에 책임지지 못해서 스스로 나자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그래서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아 나는 그래도 빚이 없어서 다행이구나. 와 나도 저 억대의 빚이 있었으면 나도 잠이 안 왔겠다. 이 생각 들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 부자가 안 되면 돈 벌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하지만 난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 없어 정말 다행이구나. 있었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리겠지?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지금은 쓸데없이 대출 같은 거 받아서 뭐 해볼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점점 이제 대출 있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점점. 왜냐하면 대한민국 애초에 이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목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자신들이 책임질 각오로 대출을 받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는 없어요. 나는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사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오히려 소액의 잦은 소비가 더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야 비로소 1억이라는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일반 서민들이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반 서민, 사회초년생이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짜잘한 소비가 많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큰 소비, 뭐 명품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 눈에 바로 띄기 때문에 과소비가 느껴지는데, 이 짜잘한 소비는 과소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는 짜잘한 걸 많이 하면 과소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짜잘한 소비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돈은 없다면서 배달 음식 매일 먹는 사람도 있죠. 항상 하는 말이, 야, 사먹는 음식이나, 야, 밥 해먹는 음식이나 배달 음식이랑 똑같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꾸 자기들이 배달 음식 먹는 거를 합리화시켜줘. 예. 그 이제 배달 음식, 그리고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 그나마 이제 저가형 커피가 많이 나와서 다행인데, 굳이 나는 스타벅스 먹겠다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예. 그런 짜잘한 소비. 거기다가 인터넷 쇼핑. 특히 이거는 인터넷 쇼핑은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남자분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보통 어떤 마인드 가지고, 많이 사면, 싸게 많이 사면 이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싼 걸 과도하게 많이 사면 과소비입니다. 이걸 여자분들이 잘합니다. 여자들이 어떤 걸 잘하냐면, 옷 같은 거 살 때 한 벌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종류별로 다 사요. 다 사가지고 자기 딴에 이제
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택배비 아끼니까 이들이 생각을 해. 근데 막상 한 벌만 입고 나머지 안 입어요. 아니면 다 안 입는다거나.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찔리는 사람도 많을 거 분명히. 그런 분도 있어요. 택배 한 개 사면 택배비 나가 아깝잖아요.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택배비 아끼겠다 묶음 배송을 해가지고 내가 안 살려고 했던 것도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금액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나 택배비 아꼈고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미리 사놓는 거니까 손해 안 해서 사가는데 손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주문할 때도 필요한 것만 사야 돼. 이게 물 같은 거는 이제 미리 주문해 상관없어요. 물은 어차피 먹을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당연히 먹는 것도 있죠. 물하고 쌀이나 이 계란 같은 거는 많이 사도 돼. 근데 다른 것들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옷 같은 것들은요, 내가 입어본 게 아니잖아요. 입어본 게 아닌데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옷이라는 거 문제가 뭐냐 하면, 온라인에서 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PT 모델 옷걸이하고 내 옷걸이하고 다르다는 거지. 피프 모델은 저 옷이 잘 맞겠지만, 나는 저 옷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소비가 무서운 거예요. 이런 소비, 이런 소소한 소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소액 결제 같은 거,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아까 뭐 그런 온라인 결제 같은 거, 그런 것들. 이게 소액 소비가 좀 무서워요. 소액이 왜 무섭냐면 이런 건 둔감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합리화를 잘해. 이거 나 남들 쓰는 거잖아. 이거 얼마 나가는 거 알잖아. 뭐 큰 돈 나가는 거 알지. 근데 이게 모이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우리가 한 번에 큰 돈 나가는 반드시 인지를 합니다. 근데 짜잘한 돈이 나가는 거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데 나 큰 돈 썼네? 너무 많이 썼다.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늘상 먹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한 달 누적되면 무섭지 이게. 특히나 요즘에 뭐 페이 시스템 같은 거,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소액을 쓰는 게 더 많아졌죠 이게. 근데 그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소액 소비도 무서우면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소액 소비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소액이 모이면 다액이 됩니다. 10,000원도 100번 쓰면 1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에서 나는 것도 줄이셔야 돼. 소액도 많이 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